축산, 검협전. 오십화, 요사한 교수 등. 울창한 고목 사이 귀신국성에 에워싸인 이영경이 몹쓸 도사를 처단하고 바위산 절벽 아래 요사한 소굴 후동에서 주매가 사악한 법보를 찾아내네. 가만히 들어보니 아기가 없고 바위에 새겨진 글귀와도 일맥상통하는지라 자연검을 잘하는 검선이 틀림없다 싶었다. 그렇다면 자연검이 본래 그 문파의 것이라는 말도 거짓이 아니리라. 잠시 고민하던 이영경이 놓칠 수 없는 기회란 생각에 냉큼 무릎을 꿇었다. 실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고요. 이어서 전후 사정을 상세히 전하고 바닥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도사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부디 제자로 거두어 주세요. 저런 애먼자들에게 속아 하마터면 다른 문파 사람이 될 뻔했구나. 그래도 내가 타고난 복이 많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구나. 나는 순난인이고 아미파 장문인 제 수명이 내 부군이란다. 제자로 거두는 일이야 어려울 것 없지. 한데 내가 검을 얻고 아직 검수를 익히지 않아 신검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니 사파의 고수를 만나면 검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일단 구계를 먼저 가르쳐주마. 아미산에 돌아가면 매일 알려준 대로 수련하도록 하여라. 2, 3년 동안 어느 정도 공력을 쌓은 후에 장문인을 뵙는 것이 좋겠구나. 어떻겠느냐? 이영경이 뛸 듯이 기뻐하며 사부의 예를 올리고 일어섰다. 옆에 있던 성성이도 얼른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호호호. 산짐승이라고는 하나 일이 신통하니 앞으로 수련하는데 큰 힘이 되겠구나. 외롭지도 않고 말이다. 백리사조가 주신 금안신조라는 독수리도 있어요. 금안사형 등에 타고 하늘 높이 날아다녔지요. 그리고 자매나 다름없는 겨운 언니도 있어요. 지금은 황산 찬하대사 문화에서 수련하고 있어요. 사부는 어느 산에 계세요? 수련하는 동안 금안사형을 타고 찾아가도 될까요? 장미조사께서 아미파가 사명이운 덕에 흥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어린 나이에 참으로 귀한 인연을 많이 쌓았구나. 백미선사는 나보다 한참 선배시지. 성정이 독특한 분인데 그만 신조를 내게 보내셨다니 정말 대단한 운을 타고났구나. 나는 구화산 세운동에 있단다. 영웅과 금선이라는 제자와 함께 지내는데 내 자식이기도 하지. 정 찾아오고 싶다면 어느 정도 자연검을 다룰 수 있을 때 오려무나. 자유자재로 날리고 거두려면 1년은 걸릴 것이다. 이영경이 크게 반색했다. 영문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날리고 거둘 수는 있어요. 내가 자연검의 신묘한 쓰임새를 어찌 알겠느냐? 이 검을 얻은 자는 우리 문파의 정통 검법에 따라 3년 이상 고된 수련을 거쳐야만 신검 합의를 이룰 수 있단다. 그래야 검을 크게도 작게도 만들어 숨기기도 하면서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지. 지금 자연검을 날리고 거둘 수 있는 것은 내가 검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검이 내 뜻에 맞춰 날아가고 적을 벤 후 다시 돌아오는 것뿐이다. 검을 다룬다고 볼 수는 없지. 못 믿겠다면 내게 검을 날려 공격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거라. 아직 어리지만 영민한 이영경은 순난인과 대화를 나누며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의심과 불신뿐이었던 적성자와의 만남과 완전히 달랐기에 감히 공격할 수 없었다. 혹여 실수로 사부를 다치게 해 검수를 배우지 못할까봐 걱정도 되었다. 그렇다고 따르지 않으면 사부의 명을 거역한 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하며 눈만 끔뻑거렸다. 순난이는 순수하고 인정 많은 이영경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단다. 거둘 수 있으니 날리라 한 것이다.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이쯤 되자 더는 피할 수 없었다. 그럼 사부의 명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조금 물러나서 날릴게요.
순난인이 그 마음을 알고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영경은 그동안 여러 번 날려봤기에 자연검의 위력을 잘 알았다.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주백 검광이 쏜살같이 10장 이상 날아갈 텐데 사부가 미처 막지 못할까봐 멀찌감치 떨어지겠다고 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사부의 능력을 볼 수 있겠구나 싶어 기대도 되었다. 제자의 무례를 용서하세요. 그러고는 휙 돌아서더니 껑충껑충 뛰어 수십 장 멀리 물러섰다. 사부, 조심하세요. 갑니다. 자연검아, 이번에는 시범을 보이는 것이니 절대 사부를 다치게 하면 안 돼. 이영경이 속으로 이렇게 되뇌며 검을 빼들어 순난인에게 날렸다. 거의 동시에 순난인 쪽에서도 금빛 검광을 날렸다. 공중에서 맞부딪힌 두 검광이 한데 뒤엉켜 요동치니 땅거미가 내려앉은 울창한 숲이 금색과 자주색으로 물들어 번쩍거렸다. 이영경은 사부의 뛰어난 검술을 확인하고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때 벼랑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순난인이 바로 옆에 나타났다. 역시 보통 대단한 검이 아니구나. 공력이 깊지 않았다면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야. 자, 이제 검을 거둘 테니 잘 보거라. 순난인이 두 검광을 향해 손을 뻗자 두 마리 교룡이 한데 뒤엉켜 싸우듯 엎치락뒤치락하며 더 높이 치솟았다. 이영경이 넋을 잃고 올려보는데 순난인이 다시 손을 뻗으며 크게 외쳤다. 떨어져라. 자줏빛 검광에서 떨어진 금빛 검광이 순난인의 손짓을 따라 번개처럼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자줏빛 검광은 무언가에 매인 듯 공중에서 제자리만 맴돌았다. 어서 돌아와. 어서. 이영경이 몇 번이나 외쳤지만 도통 말을 듣지 않았다. 의아해하던 순난이는 주변에 다른 고수가 있음을 감지하고 경계심을 높였다. 자연검은 속히 돌아오라. 순난인이 크게 외치며 손을 힘껏 휘젓자 천천히 날아와 그녀 손에 내려앉았다. 얼른 넣거라. 이영경에게 검을 건네고는 맞은편 숲을 향해 소리쳤다. 거기 뉘신지 모르겠으나 나와서 이야기나 나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웬 키 작은 노인이 허허 웃으며 나타났다. 역시 아미파의 보검은 대단하구려. 나도 어떻게 못하겠더군. 주 선배셨군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영경아, 어서 인사 올리거라. 이분은 숭산이로 가운데 한 분인 줌의 어른이다. 주 선배, 새로 거둔 제자 이영경입니다. 자질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자은사 녀석들 손봐주러 갔을 때 근골이 뛰어난 녀석들을 여러 봤는데 전부 아미파더군. 나도 제자가 둘 있지만 아미파 앞에서 내세울 수준이 아니라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네 좀 너무한단 말이지. 아무튼 보름날 밤에 자은사 일을 마무리하고 청성산에 돌아가 며칠 쉬었는데 알다시피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성격이 아니지 않소? 마침 제씨 남매와 아미파 후배 검역들이 장모님 명에 따라 외궁을 쌓으러 운남과 귀주로 떠난다기에 몰래 따라 나섰지. 사파놈들이 도처에 우글거리는데 금쪽 같은 후배들이 해코지당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겸사겸사 인연이다 자질이 훌륭한 제자를 거둘 수 있으면 좋을 테고 운남 곤명에서 소화상을 만났는데 제씨 남매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하더이다. 그 녀석은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딱히 도울 필요가 없겠더군. 할 일 없이 며칠 더 돌아다니다가 그만 돌아가야겠다 싶어 비웅령 산자락을 지나는데 웬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겠소? 내려가 보니 곤륜파의 적성자더군. 비검을 잃어버리고 왼팔이 잘리는 큰 부상을 입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어찌된 일인지 물었더니 수치스러워하면서도 순순히 말하더이다. 이야기는 적성자가 이영경을 찾아오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아미산을 지나던 음소당이 건물을 추는 소녀를 발견했다. 한눈에 봐도 근골이 매우 훌륭해 당장 데려가 제자로 거둘 생각이었다. 막 발길을 옮기려던 그때 갑자기 거대한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가만 보니 백미를 따르는 금안신조가 아닌가? 금안신조와 함께 지내는 소녀라면 필경 백미와 인연이 깊을 것이고
그만 신조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사나운 줄 익히 아는 터라 눈에 띄기 전에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백미가 여자 제자를 거두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그만 신조가 고분고분 따르는 저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 사실 제 발로 골룡파를 나온 음소당은 새 문파를 창시하려고 몇 년째 근골이 뛰어난 인재를 찾아다니는 중이었다. 그러던 차에 보기 드문 인재를 마주쳤으니 어찌 그냥 지나치겠는가? 생각할수록 너무 아까워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다. 열심히 머리를 굴리다 적성자가 여러 번 반변 논의와 함께 백미에게 가르침을 구하러 간 일이 있으니 그만 신조와 인연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적성자를 보내면 혹여 소녀를 데려오지 못해도 험한 꼴은 당하지 않으리라 짐작해 바로 사람을 보내 부탁했다. 음소당에게 수차례 신세를 졌던 적성자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아미산으로 향했다. 일이 잘 풀리려는지 마침 그만 신조가 잠시 석구를 떠난 상황이라 어렵지 않게 이영경을 설득해 데리고 나섰다. 한데 공교롭게도 돌아가는 길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열화와 마주쳤다.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일단 이영경을 안전하게 숨겨두기로 하였다. 황급히 검광을 거두고 내려앉은 곳은 하필 다 쓰러져 가는 절이 있는 망창산 한가운데였다. 절에 들어가니 요사한 기운이 매우 강하고 정각 아래에 관 4개가 놓여 있었다. 해가 지면 백골 강씨가 나타날 것이 분명했으나 다른 장소를 물색할 여유가 없었다. 달리 방법이 없어 이영경을 종로 위층에 데려다 놓고 몇 가지 당부를 한 후 서둘러 검광을 타고 다시 날아올랐다. 열화와 동룡의 사제 사남개가 바짝 따라붙었다. 열화 한 명이라면 상대할 만하지만 극악무도한 사남개가 합세하니 맞붙자마자 검광이 두 동강 나버렸다. 음소당에게 베어둔 5개 은영둔으로 재빨리 피했지만 결국 열화의 비검에 왼팔이 잘리고 사남개의 추온 오독사에 당했다. 중상을 입은 후 5개 은영둔을 운용할 수 없어 산비탈에 쓰러진 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거의 20날 만에 주매를 만났다. 적성자는 주매의 단약을 먹고 바로 통증이 멎었다. 사흘간 기를 모으면 단약 효과가 퍼져 거의 회복된다고 하니 일단 돌아가 복수할 방법을 찾기로 하였다. 이렇게 한시름 덜고 나니 절에 두고 온 이영경이 생각났다. 벌써 여러 날이 지났으니 계속 기다리고 있을지 다른 곳으로 떠났을지 무슨 병고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걱정이었다. 깊은 산에 버려진 흉가 같은 절에 홀로 남겨진 어린 소녀가 과연 무사할까? 하지만 당장 움직일 수 없는 처지라 주매에게 대신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적성자는 주매가 음소당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열흘 안에 따로 사람을 보낼 터이니 이영경이 무사하면 근처 다른 안전한 장소에 데려다 놓고 허기를 달랠 단약 몇 알만 챙겨달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